진주시 볼링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세 가지 명목으로 후보자 등록이 미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사실 1차 선거를 재선거로 뒤집은 마당에 갈등을 빚은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의적인 배제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문제를 제기했던 저를 오히려 문제의 인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좀 많이 허탈했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진주시 볼링의 모습이었고요. 시장 종사자로서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진주시에서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정영 프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볼링협회와 일들을 겪으면서 진주시 볼링협회에 대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제가 이번 진주시 볼링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서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직업군인을 전역한 뒤에 진주시에서 볼링업을 시작한 지는 8년 정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해왔고요. 그리고 볼링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느낀 감동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 일에 대한 만족도는 너무 높고 행복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 업 안에서 진주시 볼링협회의 운영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조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아쉬움들에 대해서 제가 협회 이사로 있으면서 조금 임원분들께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게 방향이 잘 맞지 않고 해결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한번 회장을 출마를 해서라도 뭔가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뭔가를 꼭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주에서는 학생들이 꿈을 가지더라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가 부모님과 학생들이 딱 중간이라서 그런지 학생들이 수업을 많이 맡아봤는데요. 간단하게 학생들은 좋아하는 일을 배우고 잘할 수 있게 되면 금방 꿈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선수가 되고 싶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링을 배우면서 꿈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더라도 정작 진주에서는 학생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타 지역을 가거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성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단순하게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보다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회 측에서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협회 사업에 좀 모호한 기준과 불투명성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공공의 단체로서 세금의 지원을 받고 그렇게 진행되는 대회들이 다수인데요. 그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그 경기장 장소가 되는 업체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되는지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게 되면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모든 판단이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선정되지 않는 타 업체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불화가 계속 반복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볼링장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는지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업체와 그리고 볼링 동호인분들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납득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며 그 혜택들 또한 동호인분들께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풀어본 방식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하모니 게임이라는 대회 방식이고요. 볼링장들 업체들 간에서도 건전한 경쟁을 하지만은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풀어나갈 수 있는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 자체가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뭔가 공정한 기준이 있으면 서로를 충분히 존중하고 좋은 분위기를 끌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산의 불투명성입니다.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예산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가
그 협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진주시 볼링협회는 공공단체입니다. 모든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부분이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협회 임원들이나 그리고 이사들에게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비리가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공공단체라면은, 그리고 국가 세금이 관련돼 있는 단체라면 의심조차 생기지 않도록 투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뢰는 그 투명성에서 이미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의심을 풀어나갈 이유도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저는 결국엔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제 가치관과 제 생각대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계속 쌓이다 보니 진주시 볼링협회장이라는 자리를 권력이 아닌 책임으로 보고, 제가 가진 생각으로 책임을 다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현실은 좀 많이 차이가 났고요. 처음부터 1차 선거 공고문 규정부터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속해서 6차례 정도 시정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1차 선거 이후에 시정되지 않는 내용들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2차 재선거를 하게 됐고요. 2차 재선거에 수정이 된 이후에 그제서야 저는 협회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엔 저는 세 가지 명목으로 후보자 등록이 미승인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협회 이사가 탈퇴되었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타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낸 11가지 서류 중에서 서명이 누락되었다. 이 같은 이유들로 후보자 승인이 미승인되었는데요. 분명히 제가 실수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납득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자세한 글로 설명을 풀어 놓을 테니까 어떤 부분인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납득이 좀 어려운 상태에서 사실 1차 선거를 재선거로 뒤집은 마당에 갈등을 빚은 입장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고의적인 배제라고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스포츠윤리센터의 힘을 빌어서 이 같은 상황을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문제가 되어서 3차 선거 당선도 무효가 되고 4차 재선거까지 사실 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체육회 담당자분께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고, 계속되는 문제로 기간이 길어지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재선거는 체육회가 직접 주관해서 문제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유불리함보다 규정에 맞게끔만 처리를 해주시면 제가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제가 떨어지더라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동안 어떤 문제를 들춰내기보다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절차에 맞춰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가 제출했던 후보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도 기각 처리를 했을 때 사실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기각이 결정이 났고요. 저는 어차피 다시 같이 만나서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풀어나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나 다음에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증거가 없을 수가 없고요. 제 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들은 너무 많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했던 취지는 지금 불편한 싸움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결국에는 증거 제출 그리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각 확정 통보를 받았고요.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주시 볼링협회에서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든 조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는 없이 단독 후보자로서 협회장을 확정하겠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저를 오히려 문제의 인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좀 많이 허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싶어서 다시 그때 만나 뵀던 체육회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렸고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니까 문제가 없었으면 어차피 재선거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답변을 제가 다시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죠. 그 약속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었고 증거 제출을 할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체육회와 약속이 깨져버리고 신뢰도 사실 많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떤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서 저 혼자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동호인분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니면 누가 협회장이 되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후보자로서 참여할 권한이 다 있고요. 그럼 누가 되냐는 과정보다는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으로 조금 찜찜함을 아는 협회가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4년 동안 동호인분들과 구성원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걸 뭔가의 싸움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고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왜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협회 측 글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사업 수단으로 그리고 개인의 소유물로 이용을 하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진심으로 바랬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3가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과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불신이 많이 생기고 답답해하지 않을 수 있는 볼링장들, 사실 볼링장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민이고 협회의 하청업체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또 합리적인 혜택을 부여받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그리고 감동을 찾아갈 수 있는 볼러들, 동호인분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진주시 볼링의 모습이었고요. 시장 종사자로서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제 확실한 주장을 이렇게 해올 용기는 잘 없었지만, 그리고 많이 외롭지만, 자, 이번 계기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요즘 사회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용기 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 생각을 주장 아닌 주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또 어떤 다른 분들에게 다른 용기가 되어서 목소리를 누구나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두가 지켜가야 될 사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내일 시합을 앞두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답답한 마음들 조금 풀어봤는데요. 혼자서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네요. 이후에 어떤 다시 대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제가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또 풀어나가고 있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